자녀에게 돈 빌려줬다가 망한 부모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 빌려준 적 있으십니까? 사업 자금, 결혼 자금, 빚 갚는 돈, 집 사는 돈, 뭐든 좋습니다. 빌려준 적 있으십니까? 그 돈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65세 이상 은퇴자 중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경험 10명 중 6명 60%입니다. 평균 지원 금액 1인당 3,500만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돌려받은 비율 10명 중 2명 겨우 20%, 나머지 80%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포기했거나 아직 기다리거나 관계가 끊어졌거나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사랑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나중에 갚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돈은 다릅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돈은 숫자입니다. 돈은 관계를 바꿉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모 씨, 올해 67세, 5년 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1년 후에 꼭 갚을게요.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 절반 가까이 되는 돈. 하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알았다. 주마, 5천만 원을 줬습니다.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차용증은 안 썼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그 돈. 아, 죄송해요. 사업이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돈이 필요해. 알아요. 근데 지금 어려워서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다음 달이 왔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달도 계속 없었습니다. 이제 5년이 됐습니다.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만나면 어색합니다. 통화도 뜸합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듭니다. 그때 안 빌려줄 걸. 김 씨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관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빌려주는 순간 부모는 채권자가 됩니다. 자녀는 채무자가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는 기대합니다. 언젠가 갚겠지.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갚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부모님이니까 이해하시겠지. 나중에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부담이 됩니다. 부모 얼굴 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전화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명절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연락을 줄입니다. 만남을 피합니다. 이게 돈이 관계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사례. 박모 씨, 올해 63세, 3년 전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 사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해. 3천만 원만 빌려줘. 박 씨는 주저했습니다. 저축이 6천만 원,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줄게. 3천만 원을 줬습니다. 딸은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꼭 갚을게.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육아로 바빴습니다. 돈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 돈 좀 돌려줄 수 있을까? 지금 병원비가 필요해서. 딸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어려워. 애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 조금만 기다려줘. 박 씨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 돈도 못 돌려받는구나. 그날 이후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딸도 눈치를 챘습니다. 점점 만남이 줄었습니다. 이제 3년이 됐습니다. 돈은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빚보다 무서운 건 기대입니다. 부모는 기대합니다. 갚을 거야.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자녀는 현실적입니다. 지금은 어려워. 나중에 갚으면 되지. 이 간극. 이게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 가족 간 금전 분쟁. 전체 가사 소송의 23%. 사건 중 1건입니다. 그중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 분쟁. 60%. 제일 많습니다. 평균 금액 4,200만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더 큰 문제. 이런 분쟁의 80%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돈을 돌려받아도 관계는 회복 안 됩니다. 돈을 못 받으면 더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차용증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차용증 쓰는 게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 씁니다. 가족인데 무슨 차용증? 서로 믿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돈 빌려줬어. 아니야, 그냥 받은 거야.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 이모 씨, 올해 70세. 아들에게 1억을 줬습니다.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차용증은 안 썼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안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차용증 있으세요? 없어요. 이체 기록은요? 현금으로 줬어요. 그럼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이 씨는 울었습니다. 1억을 날렸습니다. 법으로도 못 받습니다. 이게 차용증 없는 대가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 본인 노후 자금을 줍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모들은 퇴직금을 줍니다. 저축을 줍니다.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습니다. 집을 팝니다. 본인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줍니다. 나는 괜찮아. 자식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합니다. 돈이 안 돌아오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실제 사례. 최모 씨, 올해 65세. 딸 둘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을 줬습니다. 퇴직금 전부였습니다. 애들 결혼 자금이야. 나는 연금으로 살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월 수령액 8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부족분 120만 원, 저축도 없습니다. 다 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딸들에게 손 벌립니다.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니? 딸들은 힘들어합니다. 엄마, 우리도 애 키우느라. 결국 최 씨는 일을 합니다. 65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루 5시간, 주 5일, 월 80만 원, 연금 80만 원 합쳐 월 160만 원.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때 안 줄 걸.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본인 노후를 포기합니다. 그 결과 자녀에게 다시 의존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돈 빌려줬다가 망한 부모들의 공통점. 첫째,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둘째, 기대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셋째, 차용증 없이 줬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넷째, 본인 노후 자금을 줬습니다. 결국 본인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기 전에 생각하세요. 이 돈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노후에 지장 없습니까? 관계가 나빠져도 괜찮습니까? 하나라도 안 괜찮으면 주지 마세요. 둘째, 줄 거면 주세요.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돌려받으려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그러면 관계가 안 무너집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셋째, 빌려줄 거면 차용증 쓰세요. 가족인데 그게 뭐야?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율, 상환계획 다 적으세요. 공증도 받으세요. 이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넷째, 본인 노후 자금은 절대 주지 마세요. 퇴직금, 저축, 연금 이건 본인 겁니다. 자녀 것이 아닙니다.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야. 틀렸습니다. 본인이 무너지면 자식도 힘듭니다. 부모 부양 부담이 생깁니다. 차라리 본인이 잘 사는 게 자식에게도 도움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더. 금융감독원 통계 60대 이상 파산 신청 최근 5년간 2배 증가. 가장 큰 이유 자녀 지원 42% 절반 가까이입니다. 본인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줬다가 파산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랑이 파산을 만듭니다. 착각이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사례 정모 씨 올해 68세 두 아들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 줬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아들들아 그 돈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매번 이 대답입니다. 정 씨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내가 준 거야. 생각 안 해.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기대하면 화나고 기다리면 답답하고 그냥 있는 게 낫습니다. 다음 생에는 자식한테 돈 안 빌려줘야지. 정 씨는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녀가 찾아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이 당신의 노후를 지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것과 희생하는 건 다릅니다. 본인을 희생하지 마세요. 본인 노후를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돈 문제로 관계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선을 그으세요. 분명하게 미안하지만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세요. 냉정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돈 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잘 사는 게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담 주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 있으신가요? 돌려받으셨나요? 아니면 기다리고 계신가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과 돈 이야기 현명하게 하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